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기술적 분석 이야기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 기술적 분석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이제 캔들 보는 방법, 이평선, 이동평균선 보는 방법, 볼린저 밴드 보는 방법 이 세 가지만 제가 이야기할 건데 이 부분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할 거고요. 근데 이미 제가 솔직히 그 과거의 영상에서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보시면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매매법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기본적인 개념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원리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볼린저 밴드라는 게 이 볼린저라는 분이 그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그 상한선, 하한선을 만드는 거, 상한선이랑 하한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도 표준 편차가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수학 수업을 하니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거 설명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개념적인 부분도 막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게 매매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마 이해도 안 가실 거예요. 이게 맞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설명은 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매매법들이 고가 매매예요. 그래서 제가 고가 매매를 하라고 설명을 드리면 문제가 제가 보기엔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초보자분들이 고가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엔 어렵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저의 스타일로 바꿔서 말하자면 저만의 그런 스타일로, 저처럼 매매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 매매법을 보면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말하자면 좀 주식 아시는 분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한다고 하면 저 미친놈이네, 저런 식으로 해,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실 건데, 그래도 제 유튜브니까 제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한테 참고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주식을, 저의 그 채널 이름이 주식 분석인데 주식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원래 이 두 가지만 있어요. 근데 제가 밑에 시장 분석도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 분석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장기 투자에 맞는 방법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이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내재 가치가 뭐냐면, 내재 가치는 이제 기업의 재무적 요인과 기업이 속한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그 가치를 따지는 거죠. 그 기업의 재무 상황을 보고 이제 이 기업이 말하자면 저평가다, 이 기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를 평가하는 거죠. 제가 밑에 이제 가치 투자라고 써 있는데 이 내재 가치가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 기업이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지? 이 회사는 돈을 얼마 벌지? 그런 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내재 가치라는 것도 말하자면 이 회사에 뭐 얘기한 것처럼 자산이 얼마고 앞으로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분석해서 투자를 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에서 설명할 때 이거 비추로테크 봅시다. 아이고. 자, 다시요. 비추로테크 봅시다. 그러면 배당 주네요. 배당 주면 혹시 물리더라도 매년 그 일정 부분 그 돈이 나오니까, 배당금이 나오니까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죠. 배당이 뭐 5% 6% 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대주주 지분 좋네요, 뭐 이런 제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연간 매출,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어요, 좋네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설마 이거로 그냥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봐야 돼요. 이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고작 이거 보고 이 회사를 투자해야 되겠어, 그 수준은 정말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펀드 매니저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어떤 회사 종목을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한 게
어떤 회사의 종목을 2에서 3년 동안 한 2에서 3년 동안 분석을 했대요. 2에서 3년 동안 분석을 했대요. 한 회사를.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2, 3년 동안 무슨 회사 하나를 분석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다른 일도 다 하면서 이제 그 회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2, 3년을. 저는 말이 안 된다.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단은 회사에 전화를 해야 된대요. 회사에 전화를 해서 멋있는 질문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멋진 질문, 멋있는 질문을 해서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 어떠한 성장 가능성인지 말하자면 그런 걸 캐치해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솔직히 멋있는 질문이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저희 그리고 솔직히 개미들 혹시 그 회사에 그 전화해 보신 분 있나요? 저는 회사에 자주 전화를 합니다. 회사에 전화도 자주 하고 뭐 회사 IR이나 뭐 주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참석을 하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전화해서 제가 100% 장담하는데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전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추테크에 전화해서 전화해서 뭐 거기서 관계자가 받겠죠. 주담이 받겠죠. 그러면 분명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주가가 왜 이래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주가가 왜 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주담은 전화를 끊고 싶을 거예요. 전화도 끊고 싶고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도 어렵고 그냥 말하자면 짜증나니까 전화한 거잖아요. 분석을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주담이 말하자면 주주들 짜증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부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본인이 산 주식이 주가가 안 오르면 회사에 전화해서 짜증 내세요.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경험이고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회사에서도 반응을 합니다. 약간의 반응이 있어요. 주주들이 불만이 많구나.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좀 멋있는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안에는 전화를 해라 라는 것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보고 그 회사 뭐 IR이나 그런 거 원래는 뭐 펀드 매니저분들만 참석을 하는데 혹시 개인 투자자도 참석할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판단이 쓰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전화하는 것도 어렵고 말은 전화해서 짜증내는 것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걸 안 하죠. 근데 펀드 매니저들은 이게 직업이잖아요. 이런 분석을 하는 게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따라서 그 IR 같은 거 같이 따라가 봤어요. 그런 걸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난이도 높은 질문도 하고 저도 못 알아들을 수준의 그런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뭐 대표랑 이사급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끝나고 조용히 이제 그런 뭐 대표는 아니더라도 이사급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뭐 펀드 매니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펀드 매니저가 저희가 뭐 자금이 좀 이렇게 해서 뭐 있는데 이걸 좀 투자를 어떻게 할까 뭐 고민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쓱 흘리면 그 관계자 뭐 이사급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뭐 우리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아니면 글쎄요, 뭐, 잘 모르겠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의 뉘앙스나 그런 걸 보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 정말 뭐, 모든 걸 다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렵다 하지만 해봐라. 전화를 걸어봐라, 회사에. 전화 걸어서 이 주가 왜 이래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시면 그런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주식 투자를 하는 노하우가 향상되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추천합니다. 부딪혀보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좀 멋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멋있는 질문이라는 게 별거 있어요.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 앞으로 뭐 수익성이 어떨 것 같냐 뭐 그런 질문을 한 두세 개만 준비한 다음에 질문해보는 거 저는 그런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기본적 분석인데 좀 어렵다. 단순하게 네이버에서 몇 번 검색해서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찾아보고 검색해야 된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단기 투자에 많이 사용을 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항공주나 최근에 항공주나 뭐 최근에 그 뭐지 KPX, 잠시만요, 뭐였죠? 뭐 KPX 홀딩스나 KPX 생명과학 그런 것도 제가 차트 보고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 투자를 할 때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캔들부터 볼게요. 캔들부터 보면 이거 좀 지우고,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다 지우면 깨끗해졌죠? 그럼 이걸 좀 확대해서 캔들만 좀 볼게요. 자, 이게 캔들인데 빨간색이 좋은 건 아시죠? 빨간색이 좋은 거예요. 빨간색이 좋은 거. 이제 파란색이 안 좋은 거. 빨간색이 뜨니까 올라가죠? 파란색이 뜨니까 내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죠. 빨간색이 좋은 거구나. 파란 게 나쁜 거구나.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상식적인 건데, 빨간 선은요, 이게 몸통이라고 했을 때 몸통의 그 최하단이 시초가예요. 시초가. 시작가. 시초가. 시작한 가격. 시초가가 여기고, 이제 얘가 주가가 장중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뭐 요 정도에서 이제 멈춘 거죠. 말하자면 시초가는 한 53,000원이었는데 최대 한 58,000원까지 갔다가 그 5만 한 6,700원 정도에 마무리가 됐네요. 어쨌든 양봉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양봉 이렇게 뜨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아, 양봉이 좋은 거구나. 그리고 언제가 시작하고 언제가 끝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거 윗꼬리라고 해요. 이거 윗꼬리, 이건 아랫꼬리라고 해요. 이런 것도 적어두세요. 윗꼬리, 아랫꼬리. 근데 이게 윗꼬리에 대한 분석이 다양해요.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첫 번째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게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여기가 저항선이다. 저항을 막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윗꼬리가 있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음봉, 이 파란 거는 안 좋은 거예요. 파란 거는 이 위에 게 시초가예요. 이 위에 게 시초가고요. 아래 게 이제 그 뭐죠? 종가입니다. 종가. 그러니까 이번 파란 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파란 게 뜨니까 하락하잖아요. 그죠? 빨간 게 뜨니까 상승하고. 그 정도 개념을 알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더 디테일하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다.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많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 정도만 알아도 그냥 난 주식을 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희가 오텍을 이제 매매를 했으니까 오텍을 한번 볼게요. 오텍을 보시면, 자, 오텍은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요때까지는 정상이에요. 요때까지는 정상인데 양봉으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양봉으로 주가가 상승했는데 제가 요때 의심스러워서 저희는 이때 매도를 다 했잖아요. 지금 상승 중인데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상하다는 거죠. 처음에 시초가에 올리고 주가가 그 하락했죠.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낮죠. 시초가보다 낮죠. 이건 누군가가 팔아먹는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는 걸 세력들이 다 받아먹고 있다. 세력들이 다 받아먹고 나중에는 올릴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말하자면 그 시간의 단위가에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걸 떠넘기고 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봉들을 보는 관점이 다양한데, 아니 이거 왜 음봉인데 상승해?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죠. 물론 이걸 다 먹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좀 의심해 볼 만하다. 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한미사이언스로 계속 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보는 겁니다. 딱히 한미사이언스가 좋아서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봉들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지금 이제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제가 보기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로 이야기할게요. 다음 이제 이평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자, 이평선을 제가 깔았습니다. 이평선은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주가가
뭐 지금 보면 여기 5일선, 이게 5일선이고요. 얘가 11선, 21선, 61선, 121선. 저는 301선도 깔긴 까는데 이 그 5일선은 뭐냐면 주가가 5일 동안에 얼만큼 움직였는가. 그리고 주로 5일선은 그 단기 매매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5일선은 주로 단기 매매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이제 단타를 많이 하시는 분은 지금 보시면 이게 5일선이에요. 5일선의 개념부터 얘기할까? 5일선은 5일 동안 평균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 뭐 그 다음날 글씨를 너무 못 써요. 여기다 쓸게요. 다시 10,000원. 그 다음날 11,000원. 11,000원. 아, 너무 못 쓰는데. 그거 뭐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손으로 쓰는 거 있대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하나 살게요. 또 11,000원. 그 다음에 뭐 또 4일째는 10,000원. 그 다음에 뭐 5일째는 예를 들어서 10,000원. 이렇게 쉽게 그냥 얘기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게 평균이 몇이죠? 다 더한 다음에 그 나누기 5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1,400원인가요? 1,400원. 이거 제가 틀리면 망신인데 1,400원 맞죠? 그죠? 나누기 5 하면 그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일선은 이 5일치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럼 뭐 10일선은 마찬가지로 10일 동안의 평균 가격, 21선은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 120일선은 그런 건데 5일선은 말하자면 일주일의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가격이고 뭐 20일선은 한 달, 뭐 60일선은 분기. 이해 가시죠? 5일선은 일주일, 20일선은 한 달, 왜냐면 주말 빠지니까. 60일선은 분기, 뭐 240일선 뭐 이런 거는 1년 뭐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평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단기 매매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 빨간선이 이제 그 5일선인데 어떤 식으로 단타를 치시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내비둡니다. 올라가 내비두고 이런 식으로 이 캔들이 이렇게 5일선을 터치하면 매도를 해요. 말하자면 솔직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잡았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5일선 살짝 터치했는데 이때 매도를 안 하고 참아요. 그럼 쭉 올라가서 여기서 딱 터치하는 순간 이때 매도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보잖아요. 단타로 이게 거의 뭐 한 50% 수익을 본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매매를 했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5일선을 보고 단타 매매를 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뭐 21선은 뭐 세력선이라고 하는데 21선은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니까 요 파란색 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꺾여서 그 21선을 딱 터치하잖아요. 이때 매도하는 매매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매매법에 대해서 이제 손절을 하라는 건데 저는 솔직히 손절을 안 해요. 왜냐면 뭐 단타는 손절합니다. 근데 제가 기본적 분석을 한 종목들은 오히려 이렇게 주가 하락할 때 좋아해요. 아,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오히려 저가에 저는 담습니다. 근데 단타 치시는 분은 5일선을 보고 한다.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뭘 더 설명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차트의 모양이 정배열, 역배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은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이 뭐냐면 이것도 뭐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배열은 5일선이 제일 위에 있죠. 5일선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1선이 그 다음에 있고 21선, 61선, 121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평선이 짧은 기간이 제일 위에 있고 말하자면 길수록 아래에 있는 거. 이 흐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평선이 쫙 펼쳐지면서 정배열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럴 때 매수를 들어가요. 이럴 때 딱 치고 올라가서 여기 딱 조정 줬을 때 뭐야? 한 다음에 매수를 딱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평선이 정배열로 쫙 펼쳐질 때. 이해 가시죠? 그런데 역배열 종목이 있나?
그거 볼까요? 예전에 그 뭐였지? 헬릭 스미스가 한번 주가 변동이 심하니까 헬릭 스미스로 한번 볼게요. 자, 헬릭 스미스 보면 이거는 무슨 배열이에요? 역배열이죠? 지금 보시면 자, 5일선이 아까 전에는 한미사이언스는 제일 그 위에 있었는데 얘는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죠? 5일선이 제일 밑에 있고 11선이 그 다음에 있고 120선이 그 다음에 있고 61선이 그 다음에 있고 얘는 그 뭐 120선이 그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배열. 아까는 정배열. 아까 한미사이언스는 정배열, 헬릭 스미스는 역배열. 그러니까 헬릭 스미스가 말하자면 많은 주주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 봉들이 이렇게 있다가 올라갈 때 이 5일선에 맞고 떨어져요. 왜냐면 요때 매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5일선 딱 들어가면 아 이거 나 그냥 매도할래. 그러니까 뭐 한 1% 수익 보고 매도할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일선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5일선 돌파를 했다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다시 5일선 뚫었어요. 5일선이 뚫으면 야 이제 올라가나? 그러다가 여기 보면 이게 며칠선? 11선이죠? 11선 맞고 떨어졌죠. 밀리고 여기서 어떤 회사의 이슈가 터져서 급락했을 거예요. 쭉 떨어지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기다가 결과적으로 이평선이 다 모아졌죠. 모아지고 나서 지금 이게 어떤 이것도 임상 뭐 이상인가 뭐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런 그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쭉 올라서 61선을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뭔가 어떤 긍정적인 호재 뉴스가 터지니까 이평선을 돌파해서 나중에 정배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시점이 말하자면 투자를 그 해볼 만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역배열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단타. 그러니까 제가 그 기본적으로 이 뭐죠? 기술적 분석은 단타라고 이야기했는데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런 역배열이 종목은 말하자면 투자를 안 하죠. 역배열인 종목을 단타 치시는 분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주로 단타 치는 종목을 보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단타 쳤던 종목 보면 자 보세요. 자 정배열이잖아요. 지금 정배열이죠. 제일 파란 선, 빨간 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식으로 정배열 이쁘게 정배열돼 있죠. 이해 가시죠? 어떤 그 느낌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배열이 좋고 정배열이 단타를 많이 친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평선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는 이게 역배열일 때는 이 이평선을 뚫고 돌파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반대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보시면 이렇게 정배열이 완성됐잖아요. 정배열이 이렇게 완성된 시점에서 5일선 아래로 딱 내려갔죠. 그럼 이때도 매수 타점이에요. 매수할 상황이고 또 이렇게 꺾였어요. 지금 11선 위에서 이제 뭐 횡보하고 있죠. 이때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분은 매도하는 분도 있죠. 이때 잡은 사람들은 올라갔으니까 5일선 꺾이면 매도하는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때 매수하는 분도 있어요. 11선에 매수하는 분도 있고 또 꺾여서 이거 뭐야 21선에 터치하면 이때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거래량 보고 좀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KPS 생명과학 뉴스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주제와는 관련 없지만 아까 뉴스 봤는데 그거는 뭐 월요일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기술적 분석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기술적 분석만 이야기하고 화이자 백신 관련 그 호재가 뜬 것 같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동평균선은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더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이게 대본도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냥 즉흥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질문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볼린저 밴드를 깔았는데요. 뭐로 볼까요? 얘는 너무 차트가 그 막판에 급등해서 이걸 좀 크게 볼까요? 아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딨지? 한미사이언스로 그냥 볼게요. 아까 보던 거니까. 그냥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아까 보던 거라. 백일선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일 동안, 100일선이 아니라 100일 동안 이제 그 봉들을 모아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볼린저 밴드 깔았잖아요. 볼린저 깐 거 보셨죠? 이평선 깔고 볼린저 밴드 그냥 차트 유형 들어가서, 지표에 들어가서요. 뭐 주요 지표에 보면 볼린저 밴드 있어요. 이렇게 까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핸드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거를 저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색깔이나 굵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눈에 잘 안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볼린저 밴드 그 선들을 좀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두께를 저는 한 5포인트 했었나? 제가 5포인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굵기를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저는 이 두께가 전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 두께가 좋고,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도 두께가 너무 얇아서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한 3포인트, 2포인트면 되나? 3포인트랄까요? 3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너무 두껍네요. 2포인트가 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게 중요한 게 이거 HTS나 핸드폰을요 주말에 계속 만져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게 공부가 돼요. 이런 것도 색깔도 좀 바꿔보고 색깔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볼린저 밴드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을 빨간색으로 주로 하거든요. 빨간색으로 하고 빨간색이 좋은 거니까. 그리고 하한선은 파란 걸로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선은 이제 뭐 녹색으로 주로 하거든요. 형광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원하는 색깔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맞춰놨어요. 지금 뭐 십몇 년을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게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이야기할 건데 제가 아까 볼린저 밴드 뭐 표준 편차 이야기했고 뭐 분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막 이런 수학적인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 싫어하시잖아요. 수학 다 싫어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고가 매매도 아니고 정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매매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제가 위에 빨간선 굵게 해놨잖아요. 하한선은 아래 해놨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크게 돌파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매도하라는 거죠, 그냥. 고민하지 말고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전량 매도하지 말고 그냥 뭐 일단 이거 1차 돌파했어요. 1차 돌파했으면 반 매도하고 또 올라가면 한 30% 매도하고 제가 최근에 그거 얘기했는데 뭐 VI 매매법 그런 식으로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하세요. 왜냐면 이때 매도를 했어요. 전량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량 매도, 전량 매수 하는데 분할 매도,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했으면 지금 이것도 분할 매도하세요. 여기서 좀 일부 매도하고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분할 매도하고 한 10% 남겨놓고 계속 지켜보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뚫으면 기본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 볼린저 밴드 이 상한선과 하한선의 안에 요 안에 이 봉들이 존재할 확률이 95%예요. 95%. 근데 이렇게 돌파할 확률이 고작 5%예요. 5%. 이렇게 돌파할 확률이 5%예요. 그럼 5% 확률 믿고 그냥 홀딩한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볼벤을 뚫으면 어느 정도 일부 매도는 해라. 근데 나중에 매도하고 저한테 야 너가 말해서 매도했는데 주가 떨어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봐서 판단을 하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게 제일 유리하다. 보시면 자 좀 정리할게요. 다시 95%고 안에 있을 확률이 95%고 밖에 있을 확률이 5%라는 거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자 시간이 길어졌네. 계속 일단 얘기할게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면 항상 하락이 나오잖아요. 95% 확률로 하락한다니까요. 볼린저 밴드 돌파했더니 하락하잖아요. 돌파했더니 하락하잖아요. 그게 확률이 95%예요. 그러면 매도하는 게 맞죠. 이해 가시죠? 요것만 아시면 돼요. 매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근데 저라고
최고점에 제가 주식을 매도할 때 이때 매도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분할로 매도를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접근할 때 나는 진짜 머리 꼭대기에서 팔 거야. 그런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매도하면 보지 마세요. 전량 매도했다면. 그러니까 분할 매도했으면 계속 봐야 되지만 전량 매도했으면 볼 필요가 없죠. 지금 막 MH 에탄올 더 비싸게 팔 거 막 후회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또 다른 걸로 수익 받잖아요. 그거 팔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달면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식 분석하는 방법에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을 얘기 안 했구나. 시장 분석은 이게 단기, 중기, 장기가 다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장이 열려요. 시장이 딱 열려서 9시에 딱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봅니다. 어떤 테마가 지금 좋지?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오지? 그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해서 매매를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포트에 있는 종목 말고도 제가 뭐 실제로 보는 종목이 뭐 한 300종목은 돼요. 300종목을 보면서 야, 오늘은 요게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걸 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상황을 보고 제가 매매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저의 매매를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점심때 영상을 만들고 저녁에 만드는 이유는 점심때는 좀 한가해요. 할 게 없어요. 제가 시장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때 다른 펀드 매니저나 다른 분들 다 식사하러 밥 먹으러 갔으니까 저도 한가하니까 그때 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작 분석은 이제 전체 해외, 세계, 뭐 미국 대통령 관련, 뭐 우리나라 뭐 정치 관련, 우리나라 경제 관련 그런 걸 다 분석하지만 장이 열렸을 때 어떤 테마가 형성되는지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지 그런 걸 보고 제가 순간적인 매매를 한다. 근데 시장 분석은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모든 거를 다 참고하는 자료가 된다. 근데 실제로 시장을 분석한다는 말은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근데 투자자분들이 이걸 하세요. 현재 어떤 게 테마주인지.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에는 어떤 종목이 있다. 뭐 그런 거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요거 화이자 백신 관련 그것도 시장의 중심에 있었고 뭐 이 항공주도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뭐 HLB도 제가 보기엔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시장을 보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뭐냐, 주식시장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냐 그런 걸 판단해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일단 제가 평소보다 훨씬 더 길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솔직히 이 이야기를 제가 뭐 2시간, 3시간, 10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정도만 일단 들어보시고 모르는 건 댓글 달면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종목 매매 말하자면 어떤 게 올라갈 것 같냐 내려갈 것 같냐 그런 거 질문하면 저도 그냥 뭐 영상을 참고하세요 뭐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건 질문하시면 되고요. 제가 얘기한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제일 길어졌는데 어쨌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는 그냥 구독자분들만 봤으면 좋겠어요. 고수분들 보면 또 저를 욕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상 마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